이번엔 그 위안부 사제 동상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민간 식물원에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발끈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지금 기사를 많이 쓰고 있나 봐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민간 식물원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제목의 조형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소녀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앞에 남성이 양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그런 네.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식물원 측은 안내문에 이렇게 썼어요. 성노예 문제는 사라질 역사의 죄악이다.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중히 사죄한 후에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 최근에 보도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일본 아베 총리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일본 쪽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내 신문을 일본 언론들이 받은 모양새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우리 국내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니까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그걸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일본에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본의 관방장관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事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確認し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そのようなことは国際儀礼上許されないと思います。仮に報道が事実であるとすれば、日韓関係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いずれにし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韓国側に対し、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した日韓合意の着実な実施を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く、そうした考え方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자, 일본 정부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동영상에서 그 머리를 조아리는 그 사람 이게 혹시 아베가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당시에 그 조형물을 의뢰할 당시에 아베라고 생각하고 의뢰가 됐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 식물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저 식물원에 굉장히 많은 조형물들이 있답니다. 네. 그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본이 소년상 앞이 아니라 정확히 과거의 일을 좀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형물을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이 아베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아베가 와서 이렇게 사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베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냥 봤을 때 제가 뭐 아베 총리를 땄다기보다는 그냥 정장을 입은 일반적인 중년 남성의 모습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마음속에 아베가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바로 이 아베 총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간 거죠. 자, 실제로 이 식물 원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였으면 좋겠다는 정도이지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의뢰했다라는 건 아닌데요. 자,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는 지금 뭐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독도 문제 같은 거, 영토 문제도 자꾸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뭐 무역 문제가 됐든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건 마찬가지고, 과거에 대한 사죄는 물론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개인 입장에서 일본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내 마음을 담은 하나의 표현물이죠. 예, 이렇게 해주면 서로 좋은 관계도 되고 좋을 텐데 하는 소망에서 만든 하나의 조그만 작품일 뿐입니다. 책임지고 사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만 담았을 뿐이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되는 것 전혀 바라지 않고. 자, 저 조형물이 만들어진 게 2016년이라고 하는데 왜 네. 4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저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년도에 저기 식물원이 개장을 했는데요. 2012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원 같은 경우에 불에 타면 일반에 공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휴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6월에 다시 재개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형물을 이제 그 제작을 의뢰했고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는 그동안 안 돼 왔다가 최근에 네. 공개가 된 거지 그렇죠. 만들어진 거는 그때 2016년에 만들어졌었던 제작 의뢰가 거고요. 됐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일본 언론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게
그 아까 소녀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남성의 자세를 지금 문제 삼는다는데 그 자세가 좀 다른 자세인가요? 일본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게 일본의 도계자라는 겁니다. 도계자. 도계자라는 게 뭐냐면 일본 역사물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팔을 좀 넓게 벌리고 이마를 완전히 땅바닥에 댑니다. 네.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뭐 굴복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모욕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안 닿잖아요. 아니에요. 저건 그냥 우리식 큰절인 모습이지. 그렇죠. 큰절 같은데. 일본식 도계자는 일단 팔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저걸 그냥 경강부에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외교부는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국제 예양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국 원수에 대해서 일종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칭을 사용하거나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예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간 식물원에서 개인이 만들어서 지금 조형물을 전시한 것이고 그게 뭐 이른바 아베 총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국제 예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식물원에서는 저 조형물의 제막식을 취소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형물까지도 거둔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식물원 원장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감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내가 그럴 뜻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그대로 전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또 하면 그 자체도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또 안 좋아요. 네, 그것도 역으로 또 이상한 이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실은 좀 이게 원래 의도하고는 좀 달리 언론에서 아베 총리라고 하는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일본에서 반응하고 우리 외교부까지 나서서 국제 예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버렸으니까 이미 다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 싶습니다. 당초 뜻과 다르게 자꾸 와전되고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외교전까지 펼쳐야 될 문제인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한일사의 외교적인 악재가 하나 예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들의 국내에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압류된다 이런 내용의 법원 공시 송달문 효력이 다음 주 화요일에 발생한다고 하죠. 예,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8년도에 손해배상 판결은 나왔습니다. 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자산을 강제로 뺏는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일본 제철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하려면 이거를 우리 법원이 우리 한국 외교부 쪽에 한국 정부 쪽에 요청을 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저거를 송달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법원에 보내서 이거를 상대방이 일본 제철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일이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일본 우리는 지금 60여 년 청구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본 제철은 저 결정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이 그럼 공시송달을 하겠다. 공시송달은 법원 내에 게시판에 이런 내용에 압류를 합니다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설령 못 받았다 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거고 그게 다음 달 4일 날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한테 보복할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뭐 비자, 단기 비자, 관광 목적 비자 같은 것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관세 조치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 교류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관세와 관련돼서 더 추가적으로 농산물 수입이나 수출 이런 부분에서 더 부과할 게 뭐가 남아 있느냐. 오히려 일본 내에서도 부품 수출 안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수출업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 쪽에 손해가 더 크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보복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는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또 이렇게 지금도 악화된 상황에서 보복까지 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거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한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